안녕하십니까. 조박사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 드디어 시험이신데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기 전에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직업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월급 받는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 이제 10명 중에 2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고 2030년도에는 아마 3명 중에 1명 이상이 노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요양보호 분야의 고용 인력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셨던 원장님들도 이쪽 분야로 많이 넘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년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매년 30만 명 이상이 응시를 하고 있고 갈수록 응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에서 외국인까지 뭐 중국 동포라든지 일본 국적 재외국민, 탈북 세터민까지 다양하게 시험을 응시하고 있고요. 20대에서 뭐 90대 할아버지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90살 되신 어르신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학원 출신에서부터 초등학교 미취학까지 연령과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하고 계시고 평균 응시 연령이 60살이 넘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어서 이제 시험에 처음 이렇게 응시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만점, 저희 학원에도 만점 맞은 선생님들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 만점 맞은 내용을 보내오셨는데 여하튼 그런 분들에게는 만점 맞을 정도로 가벼운 시험일 수 있겠지만 60살이 넘어서 처음 책을 보신 선생님들은 3번, 4번 응시할 정도로 절박한 그런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번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응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인데, 그리고 이런 요즘에 취업하기 어려운데 이런 시대에 요양보호 일자리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뭐 급여가 현실화돼 가지고 급여도 대폭 인상이 되고 일자리도 안정성이 확보되어야만 서비스 질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직업 중에 가장 신성하고 소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될 우리 스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선생님들의 꿈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 꿈을 이루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보시기 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응시 과목이나 배점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 요양보호론이 이제 필기시험, 그 다음에 실기시험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시고요. 문항수는 필기시험은 35문제, 실기는 45문제입니다. 배점도 35점, 45점 이렇게 돼 있고 각각 60점입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 5개 그 답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가장 맞는 답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요. 각각 60점입니다. 필기 60점, 실기 60점. 그래서 득점 시 각각 60% 이상 득점 시 합격인데 요양보호로는 21문제 이상 맞아야 되고요. 35문제 중에. 그래서 14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14문제. 그 다음에 45문제 중에 27문제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필기는 60점 이상 합격하는데, 아니 실기는 합격하는데 필기에서 그 꽈락으로 안 되신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필기 시험이
그 60점 이상 반드시 맞도록 각각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시험 볼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모든 시험은 아무리 쉬운 시험도 긴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적당한 긴장은 괜찮은데 지나치게 긴장을 하면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뭐 답지를 옮겨 쓰다가 밀려 쓴다든지 이렇게 긴장을 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시험 전에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여러 번 하는 것은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긴장하면은 이제 안 되니까 그 시험 보기 전에 우황청심원을 하나 사서 약국에서 사서 드시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오전하고 오후 시험을 나눠서 보기 때문에 저희도 뭐 승진 시험 볼 때 저도 우황청심원 하나씩 먹고 시험을 보고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황청심원을 먹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심호흡을 깊은 심호흡을 여러 번,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 보실 때는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아는 문제부터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아는 문제. 지문이 길거나 뭐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다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다 그 보면은 그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나중에 열 문제를 뭐 찍고 나왔다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신이 아는 문제부터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60점 이상 맞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맞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아는 문제부터 풀어나가고 모르는 문제는 그냥 나중에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에 주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하고 묻는 것보다 옳은 것은 해당하는 것은 뭐 맞는 것은 대처 방법은 이렇게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맞는 답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거든요. 그래서 5가지 문항 중에 맞는 답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답 5가지 문항 중에. 그래서 그 틀린 문제가 4문제 나오고 맞는 답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답이 딱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답이 보이는 경우가. 그래서 그 질문에 다시 읽어보다 보면은 정답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에. 그래서 질문이 길거나 복잡한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다시 읽어보면은 질문에 정답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읽어보면은 생각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기간 보호하는 재가급여는 이러면 단기보호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단기보호.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정답을 암시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 지문이 길거나 복잡한 문제는 일단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옮겨 적는 과정에서 정답지를 밀려 쓰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시간이 남아도 다시 한번 문제와 정답지를 검토를 하시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그리고 뭐 장기유형 1등급은 하면은 전적으로 도와준다 이러면 전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1등급, 상당 부분 도와주는 거 2등급이거든요.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거 3등급, 일정 부분 도와주는 거 4등급 이렇게. 그래서 부분적으로 도와준다 이 말이 나오면 그냥 3등급으로 찍으시면 돼요. 다 문제를 안 읽어보시더라도 답을 암시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렇게.
그 다음에 유엔에서 정한 5가지 원칙 해가지고 시험에 이제 나오면 뭐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 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독립의 원칙이면은 가능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러면 무조건 독립의 원칙을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원칙은 잠재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자아 실현의 원칙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노아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뭐 우울 경향의 증가, 경직성, 조심성의 증가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은 딱 암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오늘 차분하게 문제를 푸시고 모두 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2만 가지 이상의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신성하고 소중한 직무가 요양보호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성하고 소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선생님들의 꿈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시는데 미력 하나마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시면서 이 내용을 들어주시고 기억을 하셔서 모두 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